자, 농지법의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테마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파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농지법은 기본적으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농업 경영자, 본업으로 농업 경영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죠. 경자, 유전이라고 해서 이런 규제를 통해서 농지는 농업 경영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된다. 그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제대로 안 지면 농지에 처분 의무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건데, 시험의 출제 포인트를 보면, 자, 농지는 경영자 소유 원칙이다. 농지는 농업 경영자, 본업으로 농업 경영하는 자만 소유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농업 경영이 본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 농지를 본업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뭐 주말 체험용동 이런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본업으로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고 주말 체험으로 취득할 때도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읍면장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 구청장, 읍면장한테 이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된다. 물론 자격증명을 신청하지 않고도 취득하는 예외가 또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자, 농지를 취득할 때 본업으로 취득하든 주말 체험 용도로 취득하든 본업으로 취득한 사람은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주말 체험으로 취득하는 사람도 주말 체험 용동계획서를 만들어서 일단 자격증명을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체험 용용은 따로 한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고요. 출제를 과거했었고, 그다음에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을 제대로 안 하면 농지에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1년짜리로 농지를 팔아야 된다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그리고 위탁경영 사유, 과거말로 하면 소작이죠. 타인한테 보수직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맡기는 위탁경영도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파트가 많은데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론을 좀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농지법은 이론 강의와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자, 농지는 농업 경영자 소유 원칙이다. 경자 유전이죠. 자, 일단은 농지는 자기가 농업경영, 본업으로 농업경영에 현재 이용하거나 앞으로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농지는 본업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데, 자, 예외가 있죠. 예외가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 어느 하나는 그러하지 않다.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본업으로 농업경영 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5개씩 잘라서 보시는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니까 농업이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학교나 농업연구기관, 이렇게 학교나 공공단체나 농업연구기관이 학교가 우리 학생들 실습용으로, 농업연구기관이 이런 시험이나 연구지 목적으로 농업경영이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 학교, 공공단체나 연구기관이 실습지나 시험 연구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 4, 5번 중요합니다. 3, 4, 5번은 농지를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데 이 사이즈 제한이 있습니다. 요거 1천 미만 1만까지 1만까지입니다. 자, 먼저 주말 체험용농. 자, 우리가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로 농사 짓기 위해서 주말에, 자, 주말 체험용농으로 취득할 때는 세대원 전부가 1천 미만까지 다 소유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자식들까지 포함해가지고 1천 미만까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안 되고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말 체험 용농으로만 1천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 과거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농업진흥지역 안도 막 취득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 바깥으로 나가서 주말 체험용농 목적으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이 1천 미만까지면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주말 체험용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상속이나 유증이죠. 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뭐 자식들이나 부인한테 이런 상속 또는 유증, 상속인한테 유언으로 증여하는, 자, 여기 조심할 게 뭐냐면 증여는 안 됩니다. 항상 돌아가시면서 상속하는 거,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이런 거. 자, 이런 것들만 농지를 취득할 때, 자, 10,000제곱미터까지 갈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는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10,000제곱미터까지는. 그런데 이게 유증까지는 들어가요. 유언으로 증여한 것까지는 들어가는데, 유언 증여도 이제 피상속인이 죽어야지만 효과가 생기죠. 근데 증여는 안 됩니다. 증여는 살아생전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상속, 돌아가시면서 상속되는 거, 또 유언 증여 형태로 돌아가셨을 때 효력이 생기는 여기까지는 상속 받는 자가, 유증을 받는 자가 농사를 본업으로 안 하더라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근데 그냥 증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사람이 이농할 때도 다시 귀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 주말 체험은 1,000 미만이고 상속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한 사람은 10,000제곱미터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농지가 여기 농협 같은 금융기관이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채권 회수가 안 되면 2회 이상 경매에 붙였다가 유찰이 되면 그 이후에 농협 같은 금융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라 농지 전용 신고는 우리 민간인들이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받는 거. 자, 민간인들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하고, 또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행정청도 이 법정된 내용에 따라서 농지를 전용하고 싶을 때는 전용 협의를 받는데, 자, 합법적으로 전용 허가, 합법적으로 전용 신고, 그다음에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서 전용 협의 같은 걸 했을 때는 앞으로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농지를 앞으로 전용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7번, 8번도 농지 전용허가나 전용신고, 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앞으로 농사를 안 짓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도 농지개발사업지구에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그 다음에 농어촌 관광휴양지에서 이렇게 관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관광지 같은 거를 만들 때도 1,500 미만까지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1,500 미만의 농원부지, 농어촌 관광휴양지에서 1,500 미만까지도 농사가 본업이 아니고 이런 관광 목적으로, 이 농원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 이런 것들도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평균경사, 농업지역적 밖의 농지로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단화가 됐을 때는 20,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자,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농사를 본업이 아닌 사람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1,500 미만의 농원부지, 농어촌 관광휴양지에서 1,500 미만,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 여기 써 있는 것들은 취득하는 사람이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나 공유수면 매립농지, 농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 여기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비축농지죠. 여기 보시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5번에 계획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에서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비축 목적으로 취득하는데 이거를 자연녹지를 생산녹지 같은 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계획관리지역을 생산관리로 바꾸면 안 되니까 이 부분 표현해서, 자, 이 토주택공사가 이 비축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해서 심의를 거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농지를 비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목적도 농사가 본업이 아닌 농어촌 토주택공사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에서. 그리고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 다른 법에서는 특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칼이 좀 밀렸는데, 자, 농지법에서 이렇게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15가지 예외가 있고, 이런 거, 자, 이렇게 허용된 경우,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이 15가지 외에 다른 법에서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농지법에서만 이 특례를 정할 수 있다. 농지법 외에 다른 법에서는 농지를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하는 그런 특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농지 소유상 하는 건 앞에서 한 거죠. 자,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농업 경영 안 하더라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하는 사람도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자, 주말 체험을 농업진흥지역 외의지역에 취득할 때,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가 아닌 농업진흥지역 외의지역인 상대농지를 주말 체험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세대원 전부를 합치는 총면적으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농지 소유 상한까지 한번 보시고,
참고로 여기 1번하고 2번 케이스는 1번, 2번 케이스는 농어촌공사한테 농어촌공사나 법정비 농업인한테 이 초과하는 부분을 위탁해서 임대차 같은 걸 놓으면 해당 기간 동안 초과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사람이 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임대차 같은 거를 쓰면 그때는 초과 소유하는 부분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1번하고 2번 원래 만제곱미터까지만 가져야 되는데 1번, 2번은 초과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 농어촌공사나 법정된 농업인한테 위탁을 해서 맡겨서 임대차 같은 걸 주면 해당 기간 동안은 이 초과 소유하는 예외가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보시고, 자, 일단은 1만 1천 여기 세대원 전부 총면적으로 1천 미만까지다. 여기 주말 체험을 농업진흥적 외의지역에서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내용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자, 우선 농지는 본업으로 농사짓는 자기가 농업경영하거나 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본업으로 농사 짓는 경우만 소유할 수 있는 건데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에 학교나 공공단체나 연구기관이 실습, 연구, 시험지 목적으로 주말 체험 1천 미만까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 1만까지 자,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이농하는 사람도 1만까지는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자, 담보농지, 전용허가, 전용신고, 전용협의. 자, 1500 미만의 농업부지, 농어촌 관광휴양지에서 농지 1500 미만,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로 15% 이상 경사가 생겨서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는 농사를 본업으로 안 하는 사람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 매립농지, 이렇게 농지 수용, 공익사업법에 따른 취득, 그다음에 비축이 필요해서 이 토지주택공사가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으로 이제 파트가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우리나라 농지는 농업 경영자, 본업으로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15가지는 자,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본업으로 취득하거나 주말 체험으로 취득할 때는 경영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서 자격증명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보시면 농지를 취득할 때 본업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서 이 경영계획서와 영농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 구청장, 읍면장한테 가서 자격증명을 신청하고 이걸 발급을 받아야지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이 군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동안 공법을 공부하실 때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우리 마지막 관청을 파악했는데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군수 밑에 읍면장이 발급권자니까 시장, 구청장, 읍면장한테 가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를 첨부해서 자격증명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자격증명 발급 신청하지 않고도 취득하는 경우가 있네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잘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이나 유증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케이스. 자, 농협 같은 금융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전용협의,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용협의를 맞춰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자, 여기 1, 2, 3, 4번은 농사가 본업이 아니면서 취득할 수 있고 자격증명도 안 받는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지금 1, 2, 3, 4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1, 2, 3, 4번에 국가나 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사가 본업이 아니면서 취득할 수 있다. 게다가 자격증명 발급 신청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잠깐 가보면 좀 전에 우리 저기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하는 예외가 있었죠. 1번에 국가 분홍색 표시한 거 좀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분홍색,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도 분홍색, 그 다음에 담보농지로 취득하는 거 요 분홍색이죠.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용 협의를 마치고 취득하는 것도 분홍색. 요 분홍색 4개는 농사가 본업이 아니면서 취득할 수 있다. 게다가 자격증명 발급 신청도 안 하는 겁니다. 그 밖에 여기 농어촌공사 매립농지 수용, 그다음에 공익사업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도 이게 요 분홍색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명 신청 안 하는 케이스인데 요거보다는 여기 앞에 거 국가나 지자체 상속, 그 다음에 담보농지로 취득하는 거, 여기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치고 취득할 때는
본업이 아니더라도 취득할 수 있으면서 뒷부분 가시면 자격증명도 신청하지 않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거 좀 보세요. 이번에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 실습 목적으로 취득할 때 여기는 분홍색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격증명 신청을 하셔야 돼요. 2번 케이스. 그 다음에 여기 7번 케이스 전용허가나 전용 신고를 민간인들이 하고 농지를 전용할 때도 여기 분홍색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자격증명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00 미만의 농업거지도 자격증명 신청해야 되고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이것도 자격증명 신청하는 거고 하나만 더 보시면 15번 여기 비축이 필요해서 농지를 토지주택공사가 이런 계획관리지역 농지나 자연녹지 농지로 취득할 때 이것도 자격증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 분홍색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 15번 자 10번 9번 7번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는 자격증명 신청서를 내야 된다. 분홍색 표시된 거는 자격증명 신청서를 안 내는 거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격증명을 일단은 시구 읍면장할 때 신청을 해야 된다. 본업이나 주말 체험이 이런 영농계획서나 교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자, 그런데 자, 다음의 경우는 자격증명 신청 없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상속, 담보, 전용협의는 1, 2, 3, 4번은 자격증명 같은 거 발급 신청하지 않고 취득하면 된다. 그리고 농어촌공사나 매림농지 수용 전용 협의를 마치고 이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취득하는 경우도 법률의 규정이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명 같은 거 신청하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 그 밖에 합병, 분할, 시효환성, 환매권 이런 것도 자격증명 신청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반면에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되는 거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 실습 목적으로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1500 미만의 농업부지 평균 경사를 15% 이상 농지하고 그러니까 비축 목적으로 계획관리적이나 자연녹지의 농지를 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할 때는 자격증명 신청서를 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자격증명 신청서를 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 3번 케이스로 오면 3번 항목으로 오면 자,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할 때는 자, 일단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농업교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고 주말 체험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만들어서 자, 본업과 주말 체험 목적은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자격증명을 시구 읍면장할 때 신청을 한다. 그래서 여기 추가적인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자격증명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계획서 같은 것들, 영농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첨부 서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격증명을 신청하면 이게 7일 안에 발급 요건에 맞으면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 농업교영계획서 안에는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적어야 됩니다. 노동력을 몇 명을 확보했는지 농업기계나 장비 같은 것들이 어떤지를 요거를 교영계획서에 써야 되고 자, 농지 이용 실태 현재 농지 이용 실태가 농지 소유자가 현재 농지를 기존 농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농지로 쓰고 있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발급받는 자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같은 것들도 농업교영계획서에 써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써야 될 사항들을 빠뜨리면 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계획서와 영농계획서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서 신청을 하면 7일 안에 발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다음 케이스는 4일 안에 발급을 해준다. 신청을 하면 4일 안에 발급인데 이 보세요. 경영계획서 같은 거 없이 경영계획서 첨부 없이 그냥 신청서를 낸다. 자, 학교나 연구기관이 자, 연구나 실습 목적으로 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되는 케이스죠. 우리 앞에서 보신 거.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여기 지금 학교나 연구기관이 연구나 실습 목적으로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한 민간인들이 취득할 때 1500 미만의 농업부지, 평균 경사율 15% 이상 농지, 비축 목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에서 농지를 이 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할 때 이런 케이스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면 이게 4일 안에 발급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본업으로 취득하는 사람이거나 주말 체험은 이런 경영계획서라든가 영농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7일 정도 심사해서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자, 그런데 학교 전용허가 1500 미만 농업부지 평균 경사율 15% 이상 비축 농지는 자, 경영계획서는 첨부하지 않고 신청을 한다. 그래서 4일 안에 발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신청을 하면 4일 안에 발급이 된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번 같은 경우는 5번까지는 요거는 4일 안에 발급을 한다. 본업으로 취득하는 사람들 주말 체험 같은 경우는 7일 안에 발급을 하는 거죠. 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들어갔을 때
자, 서류 보조 기간은 둘 다 10년입니다. 여기 발급권자가 이런 경영계획서 같은 게 들어오면 본업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이런 경영계획서를 내면 10년간 보존해야 되고,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서류도 이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간다. 이렇게 10년으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길게 서류를 보관하게 돼 있죠. 자, 발급의 제한, 아까 경영계획서나 주말 체험 용동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 서류를 안 내면 이거는 발급을 해서는 안 된다. 필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공유다, 공유. 한 필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때 이게 조례가 정하는 숫자를 초과하게 여러 사람들이 취득하는 경우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영농조합법이나 농업회사법인 같은 농업법인이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되면 앞으로 해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할 때도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임의적 케이스로 발급을 안 해줄 수 있는 케이스고, 경영계획서나 용농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 서류를 안 내면 이걸 무조건 필수적으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발급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구나. 임의적으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필수적으로 발급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자격증명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이럴 때는 이 기간이 14일 안에 발급한다고 해서 아까 우리 원래 본업으로 취득한 사람은 7일이면 발급을 하는 건데 7일 이내 농지에 대해서 투기가 성행하고 막 이러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게 자격증명을 발급하기 때문에 그때는 14일 안에 발급해야 된다는 기간이 이게 변동됩니다. 자,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케이스일 때는 이렇게 해서 자격증명을 보시고, 다음 주제 농지의 처분 의무입니다. 자, 농지는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을 안 하면 농지 처분 의무가 생기죠. 자, 먼저 농지 처분 의무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 처분 사유 해당이 되면, 자, 첫 번째 1년짜리, 자, 이건 처분 사유 해당이 되면, 자, 농지 소유자가 농지의 처분 사유가 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안 했을 때, 그러면 이 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농지 소유자한테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농지 소유자한테 시군구청장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의 처분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 안에 농지를 팔아야 됩니다. 라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안 팔고 1년이 지나버리면 시군구청장이 처분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부과합니다. 처분명령 6개월 이내에도 안 팔면 강제로 팔 때까지 이렇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팔 때까지 강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파는 것을 강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만약에 안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농어촌공사한테 매수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수청구라는 걸 할 수 있다. 자, 일단 처분사유에 해당이 되면 1년 안에 처분 의무 통지가 온다. 1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처분 의무 통지가 오고, 처분 의무 통지 요거 받고 나서 1년 내 농지를 안 팔면 처분명령 6개월짜리가 부과되고, 처분명령까지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이 떨어집니다. 처분명령 받은 자가 농지가 팔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매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어촌공사한테 대신 사과라고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 제도가 있고요. 자, 먼저 처분 의무 통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1년 안에, 자, 지금 여기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죠. 같은 가족끼리는 팔면 안 되고,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다른 사람들한테 1년 안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여기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처분 대상 농지 같은 것들 처분 의무 기간을 이렇게 1년 정도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1년 안에 농지를 팔아야 될 의무가 뭔가 봅니까? 처분 의무가 통지가 왔는데, 자,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취약, 징집, 공직 취임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 농지 소유자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 농지를 안 팔아도 되고, 정당한 사유 같은 거 없이 농업경영을 안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맞지 않는 상태로 3개월이 지났을 때, 학교나 공공단체가 해당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인정됐을 때, 아까 우리 실습지라든가 연구 목적으로
주말 체험으로 취득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을 안 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처분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으로 취득한 사람은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하는 사람도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농업경영 같은 걸 안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7번 같은 거 잘 보세요. 농지 전용허가나 전용신고를 받고 농지를 전용을 해야 되는데 개발해야 되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목적사업을 안 하고 있는 케이스 농지 전용허가나 전용신고 같은 거를 하고 나서 2년 동안 노는 거죠. 2년 안에 목적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전용허가 취소 사유도 되는 건데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자, 전용허가나 전용신고 같은 걸 하고 나서 2년 안에 해당 목적사업으로 전용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때도 농지 처분 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상속받은 자가 이게 농지를 이렇게 뭐 임대나든가 위탁, 농어촌공사한테 이렇게 위탁을 해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전용 허가를 받고 전용 신고하고 나서 2년 안에 목적사업 같은 걸 안 하고 있을 때 대표적으로 보시면 1번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 안 하고 있을 때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요건에 맞지 않게 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케이스 이런 거 3개월 같은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 신고한 자가 2년 안에 목적사업에 안 하고 방치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10번 같은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농지 수요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판명됐을 때는 초과한 부분만 파는 겁니다. 다 파는 거 아니죠. 아까 주말 체험 용농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만약에 1500이라든가 뭐 1600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1000제곱미터 미만 초과하는 부분만 농지를 팔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농지를 처분해야 될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11번까지 있는데 10번 같은 케이스 초과하는 부분만 판다. 여기 전용허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목적사업 같은 거 안 하고 있어요. 이거 1년 같은 거로 바꾸면 안 됩니다. 처분사유. 자,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안 맞게 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케이스.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농지를 팔아야 되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1년 안에 농지를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두 번째 케이스 넘으면 자,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았어요. 1년 정도 기간으로 처분해라 이렇게 통지를 받았는데 자, 처분 의무 기간 이 통지 받고 나서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구청장은 해당 농지 소유자한테 6개월 안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처분 의무 통지 1년짜리고 자 1년 기간 내 농지가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처분 명령 안 하고 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의무가 여기 뭐 지금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농지 소유자가 제가 직접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는 다른 사람한테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3년간 직권으로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처분 의무 기간 1년 안에 안 팔았다면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처분 명령을 받고 나서 부동산에 내놔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면 안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처분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에서 안 팔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분 명령 6개월짜리 받은 자가 농어촌공사한테 대신 사과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자,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입니다. 감정가보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농어촌공사가 이 처분명령 받은 자가 매수 청구를 하는 걸 이렇게 한 겁니다. 대신 좀 사과라고. 농어촌공사는 시가나 감정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매수가 가능하다. 자, 만약에 실거래 금액이 공시가보다 낮으면 실거래가액으로 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이런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 또 가격이 안 맞으면 또 매수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처분 명령 받은 사람이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수 청구도 안 하고 처분 명령 6개월이 또 지나가 버리면 이행 강제금, 처분 명령 이행까지 안 하면 자, 농지에 대해서 감정 가격이나 개별 공시가 중 높은 금액을 택해서 100분의 25에 상당한 이행 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팔 때까지. 자, 우리가 보시면 감정 가격이나 개별 공시가 두 개를 가격을 계산해서 높은 금액을 선택해 가지고 100분의 25 정도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미리 문서로 반드시 사전에 계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미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알려야 되고 자, 부과한 때는 10일 정도의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줘야 되고
의견 진술 기회죠. 이의신청은 부과받고 나서 억울하다 그러면 30일 정도 이내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 매년 1회씩 반복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올해 안 내면 내년에 또 나오는 케이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행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부과한다.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알려야 된다. 문서로 미리 계고해야 된다. 부과하기 전에 10일 정도 이상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왜 농사를 안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왜 처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로 설명할 수 있게 10일 정도 이상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나서 억울하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행강제금 제도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농지의 위탁 경영. 자, 농지는 타인한테 보수지급을 약정하고 타인한테 맡겨서 농사짓는 게 위탁경영인데, 자, 위탁경영도 법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위탁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농지 소유자가 병합법에 따라서 징집, 군대를 가게 되면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3개월 이상 국내 여행은 안 되고 국외 여행으로 해외로 여행을 다닐 때 3개월 이상이면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농업법인이 청산됐을 때 질병이나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같은 경우로 공무원이 됐을 때는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교도소에 수용됐을 때, 임신 중에, 자, 임신 중에는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위탁경영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만 후 6개월 미만. 자, 우리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면 몸을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추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위탁경영 사유가 3개월 이상 국내 여행이면 안 되고, 자, 부상으로 2개월 치료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부상당해서 자,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임신 중일 때, 또 분만을 하고 나서 6개월 미만까지는 우리가 아기를 잘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몸을 잘 이렇게 좀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쉬는 기간으로 보고 농사를 본인이 안 짓고 위탁경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용 증진사업에 따라서 위탁경영을 할 때, 자, 이거 6번 잘 보세요. 자기 노동력이, 자,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경영하는데, 여기서 자기 노동력이 뭐냐면, 자,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이나 세대원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자기 노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가 더 볼게요.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이걸 28일인가 이렇게 냈었죠. 자, 농작업의 1년 중 30일 이상을 자기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면 자기 노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가 농사 짓고 있을 때는 자기 노동력이 되고, 또 1년 중 농작업에 30일 이상에 종사하고 있을 때도 자기 노동력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경영할 때 이런 분홍색으로 체크한 것들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탁경영 사유를 위반해서 농지를 불법으로 위탁경영을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굉장히 크죠, 벌금형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은데 문제를 풀면 다시 한번 잘 쟁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농지는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농업 경영자, 즉 경자 유전의 원칙인데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토지를 수용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농사를 본업으로 안 한 사람도 소유할 수 있고요. 자, 매립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농지도 우리 법에 따라서 취득하는 경우니까 농사를 본업으로 안 한 사람도 취득할 수 있죠. 자, 3번 보시면 농지 전용 협의, 자, 농림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이 주어가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이게 지방공사나 토지공사는 안 됩니다. 이 주어가 틀렸습니다. 지방공사의 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줄여서 농림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주어가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하고 취득할 때만 농지전용 협의이기 때문에 지방공사나 토지주택공사가 협의하는 케이스는 없으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3번을 정답으로 잘 보시고, 농림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이게 경자유전에 대한 예외이긴 하는데, 이 주어가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협의하고 취득할 때가 이게 맞다. 정확한 표현이다. 지방공사 사장은 안 되는 겁니다. 전용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3번이고요. 여기 보시면 농지를 농업인 주택이나 마을회관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같은 부지로 전용 신고, 아까 농지를 전용 신고한 사람도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농업인 주택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전용할 때 본업이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상속으로 취득하는 사람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취득할 수 있으니까 자, 농사가 본업이 자, 농업 경영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하는 케이스 중에서 3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3번.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농지 소유 상한에서 틀린 것은, 자, 농지 소유 상한 그러면 딱 보이는 게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하는 사람은 10,000제곱미터까지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사람도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는 이런 상한 제한 같은 게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이런 면적 제한이 없다.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농지 소유의 특례는 농지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 다른 법에서는 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는 이렇게 거짓 서류 같은 걸 내가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걸 발급받으면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특히 농지 소유 상한 같은 걸 위반해서 취득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위반한 사람들을 신고하면 10만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건당. 포상금이 건당 이게 10만원입니다.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격증명 같은 걸 발급받은 사람들을 관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건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을 일단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1번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를 소유할 때 이런 면적 제한 같은 게 없다. 여기 주말 체험용 여기 보시면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이농하는 사람은 10,000제곱미터까지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도 농업경영을 안 하더라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주말 체험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3번 문제.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자, 농어촌공사나 합병 같은 사람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하기 때문에 자격증명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농업연구기관, 아까 학교나 농업연구기관이 시험, 연구, 실습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자격증명을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이게 4일 안에 발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3번은 자격증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상속과 시효 완성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습니다. 자, 1번, 2번, 4번, 5번은 자격증명을 발급 신청하지 않는 예외고 3번 같은 경우는 자격증명 신청을 내야 되죠. 아까 우리 학교나 농업연구기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한 농지. 그리고 세 번째가 농원부지로 1,500 미만 농지. 그다음 네 번째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농지. 비축 농지 같은 것도 있었죠. 토주택공사가 비축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된다. 신청을 하면 4일 정도 안에 발급이 된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급 신청하면 4일 안에 발급이 된다. 정답 3번. 자, 4번에 보시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습니다. 자,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걸 받았다. 그럴 때는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개별공시가에 따른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게 5년 5천만 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거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서 만약에 주말 체험 같은 것들 자, 농지 소유 상한이 1,000 미만인데 그런 걸 위반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 우리가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이런 자격증명 같은 걸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에 따른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굉장히 세죠. 자,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자격증명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도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격증명 발급할 수 있는 발급권자가 시군구청장이 아니죠. 시구 읍면장이니까 이건 답을 5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좀 앞에 어려운 질문들 2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 개별공시가에 따른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렇게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경우를 서류를 이제 우리 가짜 서류를 내 가지고 부정한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로 자격증명 같은 걸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개별공시가에 따른 벌금형을 부과한다. 정답 5번. 이 발급권자 틀렸죠. 시구 읍면장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그 다음에 5번.
주말 체험 용농을 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주말 체험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자, 주말 체험은 농업인이 아닌 어떤 개인이 농지를 취미 용농으로 소유하는 거니까 1번 질문 맞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도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자, 2번 보시면 취득하는 범위는 세대원 전부를 합한 면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농지를 소유하는 거고, 소유하는 그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만 소유되는 것이죠. 자,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 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이것도 4일 안에 발급한다는, 7일 정도 안에 발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때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써서 첨부서류 해가지고 내면 7일 안에 발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소유농지를 주말 체험으로 쓰고 있던 농지를 이렇게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구조로 전용할 때는 전용허가 안 받고 전용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자, 주말 체험으로 농사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징집, 군대 가게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주말 체험용 농으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이게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징집은 군대 가는 거니까 불가피한 사유고 주말 체험용 농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1년짜리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골라라. 자, 위탁 경영할 때, 자, 기억이 뭐냐면, 과수, 우리 과일 같은 거 기르는 나무죠. 과수를 가지치기나 열매 숫기,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농작업이에요, 농작업. 여기 써있는 여러 가지 농작업을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 짓고 있다가, 자기의 농작업의 일부를,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 경영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자기의 노동력이 1년에 30일 이상 농작업을 하고 있어야지만 자기 노동력이 되는 거죠.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다가 부족하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데 자기 노동력이 되려면 1년 중 4주면 이게 4, 7이 28이기 때문에 28일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1년 중 4주면 28일밖에 안 되니까 30일 이상의 자기 노동력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니까 위탁 경영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탁 경영을 하려면 아까 자기 노동력으로 자기 노동력이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농작업을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처럼 1년 중 4주간만 종사하면 자기 노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이다. 아까 우리가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할 때 위탁경영 사유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할 때는 3개월이 넘더라도 위탁경영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공직취임 같은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가 되는 거죠. 자, 위탁경영 사유가 아닌 것만 찾는 거니까 기억하고 니은을 찾아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기 노동력이 될 수 없고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인데 국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건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되는 경우를 찾는 겁니다. 자, 지금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는 케이스 시효 이거 법률의 규정 공유농지 분할도 법에 따라서 분할하는 거고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5번에 보시면 주말 체험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만들어서 자격증명 신청을 하고 7일 안에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5번입니다. 이거는 발급을 신청을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정답 5번. 자, 8번도 똑같은 문제죠. 같은 형태인데 지문만 다릅니다.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찾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어떤 겁니까? 이거 2번이죠. 자, 농지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케이스는 자격증명 신청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4일 안에 발급하는 케이스니까 4일 안에 발급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농업연구기관 농지전용 허가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증명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을 하면 4일 안에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해야 되는 케이스고 1번 합병, 분할, 상속, 시효 완성은 자격증명 신청하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정답 2번이죠. 자, 마지막 문제 9번이 우리 앞에 용어랑 섞어서 문제를 냈는데 자,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고
자, 지목이 과수원이면 실제 뭐 경작지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농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1번 틀렸네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실제 경작하는 거 따지지 않고 농지가 되기 때문에 1번 농지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우리 소가축은 100도 100마리 이상을 들려야 되는데 1년 중 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다는 바에 나왔으니까 또 150일이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뭐 우리 소가축 100도 이상이면 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하나만 봐주면 이게 농업인이 되기 때문에 요게 150일이면 120일 이상이 맞으니까 농업인이 되는 거죠.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거고 축사활업은 120일인데 요 80일이면 기준 미달이지만 앞에 농작물의 경작 면적이 3,000제곱미터면 기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요 앞에 걸리든 뭐 뒤에 걸리든 하나만 걸리면 농업인이 되는 거니까 3,000제곱미터 농지에서 경작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 거 볼 거 없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자, 4번도 지목이 전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여기 뭐, 그것도 인삼 같은 거를 재배하는 기간도 3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4년도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거고, 지목이 전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농지가 되는 거죠. 4년, 경작이나 재배 기간이 4년이면 3년 이상이니까 농지가 되는 거고, 지목이 전 같은 경우도 농지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농지로 봐야 됩니다. 타인한테 보수지급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 위탁대에 해당된다. 맞죠?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틀린 거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10번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자, 10번 케이스도 자, 이게 보시면 이 문제는 경자 유전 문제입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자, 작년도 문제인데 자, 농지는 자기가 농업교영, 본업으로 농업교영하는 자가 현재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농지는 자기가 본업으로 농업교영을 하거나 농업교영이 앞으로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근데 예외가 있었는데 그 예외가 아닌 걸 찾습니다. 이 보시면요. 답이 4번인데 주말 체험이 예외가 되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면 안 되는 거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로서 뭐 세대원 전부를 합한 면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내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예외로 볼 수 없는 겁니다. 8년 이상 농업교육하다가 이농하는 사람은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으니까 10,000제곱미터를 소유하는 경우 가능하죠. 본업이 아니더라도 여기 이농하는 사람이면 본업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무부 장관 같은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취득하는 경우도 이게 본업이 아니더라도 법에 따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 매립농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연구나든가 실성 목적으로 학교가 취득하는 경우도 이것도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 4번 되겠죠. 4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농지법 강의도 요약집으로 강의 드리고 있으니까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제가 관련 내용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하고요. 그리고 일단 구입을 하시기 전에 PDF 파일을 먼저 받아서 검토해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메일 같은 걸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PDF 파일로 직원을 시켜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내용들을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하셔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